자, 첫 순서는 클릭 매거진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죠.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김관영 세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세금은 아는 만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관영 세무사입니다. 네, 네. 뭐 말씀하신 부분에서 느끼셨겠지만 오늘 많이 알아가셔야 또 그러니까요.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저희가 준비된 영상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안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는데요. 또한 대학원생 세금 환급도, 월급 소득자의 추가 연말정산도 함께 이루어지는 달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금 신고 절차와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서 세금 환급을 받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작년에 낸 세금을 다시 조금이라도 돌려받는다면 싫어하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이제 가정의 달 5월에 이제 돈이 들어갈 일이 많거든요. 좋죠. 예, 네, 잘 풍요롭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더욱더 알찬 시간인 것 같은데요. 네네. 세무사님 먼저 종합소득세란 어떤 것이고 또 이 신고 대상은 누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종합소득세는 2018년도 1년 동안 발생한 6가지 소득에 대해서 합산해서 신고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류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이렇게 6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이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이 세금은 그 근로소득만 있거나 아니면 일정한 소득 금액 이하인 이자 배당, 기타 연금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납세 의무에서 제외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네. 금액별로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 세금을 징수하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산하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예, 예. 일단은 사업소득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매출액, 그러니까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라는 것을 뺍니다. 그러니까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출한 금액을 필요 경비라고 하는데 예. 이것을 뺀 것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또 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뺀 것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것만큼 세금을 납부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율은 총 7단계 누진 세율 체계로 돼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네. 네. 과세 표준이 만약에 5천만 원인 사람이 세금을 얼마 내게 되느냐 이 표를 보시면 24%. 예 그렇죠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구간에 걸려 있기 네. 때문에 이 경우는 5천만 원에 곱하기 24%를 곱하고 예. 그리고 빼기 522만 원을 빼줍니다. 이 이유는 1,200만 원까지는 6%, 1,200부터 4,600만 원까지는 15%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 누진액에 대해서 이게 공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번에 좀 더 많이 번 사람들 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왕이면 가장 궁금하네요. 마지막에 있는 네. 5억 초과로 5억 하면 어떨까요? 초과. 예. 제가 좀 더 쓰겠습니다. 7억 정도 아, 하는데 좋네요. 네, 7억. 과세 표준이 7억 정도 되면 7억 곱하기 42%를 곱하게 아, 되겠죠. 거기서 3,540만 원을 제외한 것만큼 신고 및 납부하시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준이 되는 게 이제 과세 표준이 되는 거네요. 네, 예. 그렇군요. 네, 계속해서 저희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궁금증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네. 바로 만나보시죠.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어려움이 많아요. 혹시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분들이 요즘 굉장히 힘드시니까 현실적인 이런 고민 고민이 같아요. 아무래도 되실 것 같거든요. 네. 방법이 있을까요? 그 5월 말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또 납부하지 못하시는 경우는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유의하실 점은 5월 마지막 날로부터 3일 전, 그러니까 5월 28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신청을 하시면 네. 그 담당자의 재량 및 판단에 따라서 어느 정도 납부액을 좀 뒤로 이렇게 유예시킬 수가 있는데 그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기한 연장 승인이 없고 납부를 안 하시게 되면 예. 가산세 적용 대상에 적용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혹시나 납부를 못 하실 것 같으면 좀 미리 신고하시고 그리고 납부 기한 연장 승인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정도 연장이 가능할까요? 혹시? 그게 한 2, 3개월까지는 통상적으로 인정을 되고요. 네. 또 특수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 이상도 연장이 되는데 여기서 선행돼야 될 게 내야 되는 세금 전액 연장시켜달라고 하면
좀 그거나. 무리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내고 약간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연장해달라고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면 6개월 이상도 충분히 연장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 날과 제출 기준 날이 다르기 때문에 네. 5월 28일까지 좀 잘 기억을 하셨다가 제출하시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 의견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저 작년에 대학원에 진학하고 월급을 좀 받고 있는데 그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환급을 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아무래도 이게 하고 있는 일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직종별로 조금 이게 가능할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 대학원에서 받으신 분들은 보통 어떻게 신고가 되냐면 네. 인적 용역에 대한 기타 소득으로 신고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2018년도 기준으로 필요 경비 70% 인정받고 세율이 20% 적용받습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예. 내가 받고자 하는 금액의 6.6%를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원천 징수 받고 네. 네. 떼고 나서 받기 때문에 이 세금을 정산해야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율이 20%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이거보다 더 낮은 세율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분들 같이 대학원에서 일부분 받으시고 기타 소득 받으시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서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자분이 이 방송을 꼭 그러니까요. 보셨으면 좋겠네요. 보시겠죠 뭐. 네. 저도 이제 프리랜서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 주변 분들 몇몇 프리랜서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분들 안 하셨어요, 네, 그러면? 안 하더라고요. 가능한가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용역으로 봐서 네. 사업소득을 아마 지급받으셨을 겁니다. 사업소득을 지급받으시는 경우는 3.3% 원전 신수된 나머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3.3% 정도 세금 낸 거에 대해서 정산받으셔야 되는데 그 업종별로 세무서에서 인정해주는 필요 경비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안내 못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신고하셨으면 환급 받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오, 그래요? 세무서에서 예. 추가 납부하는 사유가 아니면 굳이 세금 신고하라고 안내문을 보낼 이유가 없겠죠. 예. 그래서 다음에 기회를 놓쳤네요. 주변에 좀 전해 주세요. 혹시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금액도 이게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정 청구라고 하는 게 네. 있는데 그게 5년까지 가능합니다. 예. 잘 됐네요. 빨리 전해야겠네요.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잘 좀 전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뭐 여러 네. 가지 이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종합소득세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알아야 할 부분도 있지만 가장 그러게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어우, 있을지. 네, 가장 키포인트네요. 이게 가장 좀 귀가 솔깃하는 네. 정보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예. 세금 체계를 말씀드렸듯이 과세 표준을 낮춰야 됩니다. 근데 과세 표준을 어떻게 낮춰야 되냐면 소득 공제액을 최대한 많이 받게 되는 거겠죠. 네네. 근데 이거는 세금 신고 기간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이해와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소득 공제율이 좀 더 높겠고요. 네. 그리고 금융상품을 가입하더라도 연금저축 세액공제라든지 퇴직연금 세액공제처럼 세금을 세액공제해주는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연말정산이라든지 근로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합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누락된 그런 소득공제 영수증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셔서 소득공제액을 늘리시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몸에 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생활 네. 습관들이. 예. 아니 그리고 또 요즘에는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전화나 온라인으로 또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신고 방법이 어떻게 돼요? 대부분 사업자들은 기장이라고 해서 장부를 작성해서 세금 신고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고 연매출이 한 2천만 원 이하 좀 낮은 사업자 같은 경우는 굳이 장부 작성하지 않아도 세무서에서 인정해주는 경비율만 가지고도 세금 신고가 충분하거든요. 예. 이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고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이것도 좀 어렵다, 좀 바쁘다면 요즘에 ARS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1544-3737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이 가능하니까 5월 중에 세금 신고를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정말 저희뿐 아니고 모든 시청자분들이 알찬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세무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그 세금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해와 관심이 많이 필요한데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것 또한 납세 의무에 충실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금에 대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듯이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금도 관심을 많이 줄수록 네. 더 많은 걸 나에게 주지 않나. 납세에 대한 또 그렇네요. 새로운 어떤 정의를 네. 배우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